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4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상원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된 MOU 43, 44의 폐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2일 상원특별위원회는 사케오주 콕순군을 방문해 군과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경 침범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콕순군 반넝야케오와 반넝잔 지역에서 캄보디아 측의 영토 침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국경 경계석과 검문소, 태국 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등을 점검하며 MOU 43 위반 정황을 확인했고 해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누파논 위원장은 국민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과 안보 관계자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원과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클라 하냐이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오전부터 도심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통행이 사실상 마비됐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에 나섰습니다. 전력공사 하냐이 지사는 안전을 위해 16개 지역의 전력 공급을 긴급 차단했고 정부와 지방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주민과 재산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번 홍수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형 장비와 양수기를 총동원해 주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경보 시스템 작동 지연 문제를 조사하고 지방정부가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을 돕도록 지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태국 철도청은 남부 노선 일부 열차의 출발 도착역을 변경하고 총 13편의 열차 운행을 중단 또는 조정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환승 지원과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영운송에서는 방콕 하냐에, 방콕 얄라 등 5개 장거리 노선의 운행을 일시 중단했으며 예매 승객은 전국 터미널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피해 주민과 관광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황은 향후 2에서 3일 내에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국 동부 경제해랑 이른바 이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태국 주택은행 산하 부동산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3개 지방에서 신규 공급과 판매가 모두 급감했고 미분양 재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판매 중인 주택은 7만 1천여 호, 금액으로는 3천억 밭을 넘지만 신규 공급은 전년 대비 67% 이상 줄었고 판매도 3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월별 흡수율은 2.8%에서 1.7%로 떨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 보면 촌부리는 콘도 판매 부진과 재고 증가가 두드러졌고 라용은 신규 공급이 절반 이상 줄며 흡수율이 1.4%로 가장 낮았습니다. 차층사오는 콘도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판매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낮은 흡수율, 높은 재고 부담이 중장기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라용은 재고 소진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촌부리와 차층사오 역시 업체들의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국 철도청이 방콕과 사무사콘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다크레드라인 웡이안야잉아 차이 구간 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방콕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입찰 문서, 초안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노선안은 총 5개로 기존 연구안을 수정한 4개와 에까차이 도로를 따라가는 새로운 1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노선은 후알람뽕웡이안야이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고 라차다 피색 깐짠 아피색 라마이 도로를 따라 고가로 이어주며 마하차이역 또는 신마하차이역으로 직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철도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세부 연구를 진행하고 2027년 착공 승인 신청과 2028년 내각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방콕 및 수도권 철도망 청사진, 엠랩2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태국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콘 리서치센터는 2026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3,4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관광객 수가 늘고 있음에도 평균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관광 수익 회복은 더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단체 관광이 돌아오면서
방문객은 늘고 있지만 소비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규모의 콘서트, 국제회의와 전시, 스포츠 이벤트, 글로벌 테마파크, 헬스 웰니스 관광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 웰니스 관광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 환자 수와 수익 증가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기 치료와 예방예약, 만성질환 관리 같은 새로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까시콘 리서치센터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 신뢰 회복, 태국의 강점을 살린 상품 개발로 1인당 지출 확대, 내수 관광 활성화, 지방 도시 관광 육성과 지역 특산품 활용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방콕 특별교도소에서 이른바 VIP 밤 운영 의혹이 불거지며 법무부가 특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압수수색에서는 중국인 여성들이 수감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됐고 현장에서는 사용된 피임 도구와 체액 흔적까지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교도관 약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상부 지시에 따라 외부 여성을 들여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도소장 만옥촌친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국 DSI는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사건으로 지정하고 교도소 직원의 특혜 제공 여부와 외국인 수감자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냉장고, 이동식 에어컨 등 금지 물품이 다수 발견됐고 교도소 내 비밀 공간 개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만옥 소장의 잦은 마카오 방문과 중국계 수감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차별을 호소하며 자금 세탁 정황까지 드러나 복잡한 금융 추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오는 11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중국계 자금과 연계된 초고리 불법 대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중앙수사국 경제범죄수사부는 방콕과 우돈타니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60세 여성 분추와 공범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개인 신용대출 앱 30여 개를 운영하며 연이율 3000%에 달하는 이자와 7일 기준 대출액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휴대전화, 은행통장, 노트북, ATM 카드 등이며 수사 결과 불법 앱을 통해 10개 이상의 은행 계좌로 자금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앱만으로도 자금 회전 규모가 30억 밭, 우리 돈 약 136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익은 중국인 투자자에게 송금된 뒤 암호화폐와 각종 서비스 결제 등으로 세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법원 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뒤 경제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콕 파시저른 지역의 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제로 머리를 자르게 하고 비용까지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단체 나크리알레오는 지난 11월 5일 발생한 사건을 공개하며 교육당국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교사 5명이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검사한 뒤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직접 머리를 잘랐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10바트에서 40바트까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한 학생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20바트를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들이 학생을 조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전 강제 이발 때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어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경찰과 특별수사국이 불법 신분증 발급 조직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방콕 시내에서 태국인 신분증을 소지한 중국인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11월 22일 경찰청 반부패 수사국은 바쿤티안 지역에서 중국 국적의 44세 남성 위안을 체포했는데요. 그는 치앙마이 위양행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한 사건과 관련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실제로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태국 신분증을 불법 취득한 25번째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편의를 위해 약 150만 바트를 지불했다고 진술했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치앙마이에서는 군 행정 간부들이 외국인에게 국적과 영주권을 불법 부여하며
건당 수십만 밭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중국계 자금과 연결된 불법 신분증 발급 및 계좌 개설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반부패 수사국으로 이송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 혐의로 중국인 8명이 적발됐습니다. 청탈레 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단속 작전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는데요. 체포된 인원은 모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허가 없이 입국 후 불법 체류하고 노동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태국 동부지방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차기 총리와 정당 선택에서 여전히 적합한 인물과 정당을 찾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다폴 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 39.75%가 아직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국민당 라타풍 량빠냐오 후보가 15.9%, 쿰차이타이가 아누틴 찬이라군 후보가 15.35%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아피싯 위차츠와 후보는 8.2%, 경제당 랑시 키띠안삽 후보는 5.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적합한 정당을 찾지 못했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고 국민당이 24.65%, 쿰차이타이당이 10.9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부 8개 지방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별과 연령, 직업, 소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미다폴은 이번 결과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관광시장이 본격적인 하이시즌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는 중국 주요 도시뿐 아니라 시안, 청도, 쿤밍 등 이른바 2선 도시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1000편을 태국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관광객 5만 명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이미 34만 8천여 패키지가 판매됐습니다. 관광청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협력해 예약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80억 밭 규모의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국내선 무료 항공권을 지원하는 튀긴 정책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를 겨냥한 대형 이벤트도 이어집니다. 비지자 오프라야 2025 행사는 45일간 방콕 강변을 빛과 음악으로 물들이며 이미 18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세계적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가 참가하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마라톤에는 4만 8천 명이 등록해 큰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웨이 플로라 페스트 2026, 나라티와세 카운트다운 2026, 그리고 방콕의 이콘시엄, 센트럴 월드, 원 방콕이 참여하는 글로벌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태국은 세계적인 연말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칸짜나부리에서 국립공원 내 토지를 불법 매입해 고급 리조트를 운영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1월 21일 오전 천연자원환경부 특별수사팀은 에라완 국립공원 관리당국과 경찰, 지역행정관, 주민 대표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법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래 주민이 국립공원법 제64조에 따라 경작권을 보유하던 땅이 자본가에게 매각된 뒤 불법 숙박시설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절벽 전망 텐트형 숙소와 캠핑장, 주택과 숙소 등 총 44개 건축물이 운영 중이었으며 일부 관광객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에라완 국립공원장은 해당 토지가 2010 태국 동부경제회랑의 핵심 사업인 세계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6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무안과 수원나품, 우따파오를 잇는 220km 구간, 총 사업비 2,245억 밭 규모의 이 사업은 2019년 철도청과 민간기업 아시아 에라완이 50년간의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공공민간 합작 계약 수정 논의가 이어지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간이 선투자 후 운영하는 방식에서 건설 단계별 분할 지급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개통 후 10년간 1,496억 밭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은 건설 진척도에 따라 최대 1,200억 밭을 분할 지급하고
민간은 1,600억 밭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조기 지급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 총 건설비를 200억 밭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간은 수정안이 통과돼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며 즉시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각 결정에 따라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월 28일 우타파오 공항 활주로 3단계 건설이 시작되지만 고속철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동부경제회랑 전체 개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트럴 파타나가 연말 관광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태국 관광청 월트 디즈니 태국과 협력해 전국 센트럴 쇼핑몰에서 더 매지클 스타스라는 디즈니 테마 왕국을 선보이는 건데요. 총 8억 밭을 투자해 글로벌 수준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사에서는 미키와 미니가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하고 치앙라이, 코라 촌부리 등 8개 지점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됩니다. 퍼레이드와 공연, 기념곡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특히 센트럴월드에서는 3,500제곱미터 규모의 아시아 최대 디즈니 캐릭터 전시가 열리고 전국 쇼핑몰 곳곳에 크리스마스 선과 테마 공간이 꾸며집니다. 센트럴 파타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말 쇼핑몰 방문객이 25에서 3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통신사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홍콩 여행권 추첨과 디즈니, 한정판 굿즈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돼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이어지며 태국을 세계적인 페스티벌 이코노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시밀란 군도 국립공원에서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돼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거북에게 손목밴드를 먹이로 건네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돼 국립공원 당국에 전달됐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잠수팀을 투입해 해당 바다거북을 확인하고 구조했으며 현재 연구센터에서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타폰 짜른찬사 국립공원국장은 관련 관광객을 추적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여행사에도 규정 준수를 엄격히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 30년 된 금제 핀셋이 수십만 밭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틱톡 이용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소유주는 약 1만 밭에 구입했던 이 핀셋을 최근 매각해 12배 이상 가치가 오른 12만 밭에 판매했습니다. 검사 결과 금 함량은 약 85% 수준으로 확인됐고 재용의 과정을 거쳐 36g이 넘는 금괴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핀셋 하나가 고가에 거래된 사실에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일부는 겨드랑이 털을 뽑는데 금 핀셋을 쓰는 거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는 우표 분류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툼타니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생활 방식 문제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산씨와 자라위씨 부부는 최근 주택단지 관리 측으로부터 15만 밭 벌금을 통보받았는데요. 집을 상품 운송 거점으로 사용해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리 측은 밤마다 트럭이 들어와 식품을 하역하며 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규정 위반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하루 1만 5천 바트씩 추가 벌금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을 구입할 당시 영업용 차량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들도 배송 차량을 이용한다며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부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배송 시간을 밤 10시 이전으로 조정하고 트럭 출입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 점검에서도 위생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측은 주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부는 정식 검증 없이 수십만 밭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24일 밤까지 보건 환경국이 주민과 관계자를 불러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갈등을 중재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태국 여성 한 명이 중국인에게 속아 미얀마 국경을 넘어간 뒤 범죄 조직에 감금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CSILA가 이를 공개하며 개인적 신뢰를 악용한 인신매매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방콕에서 일하던 중 과거 거래 경험이 있던 중국인 고객으로부터 고액 보수를 약속받고 단기 일을 제안받았지만 도착한 곳은
미얀마 국경 인근의 중국계 자금이 운영하는 콜센터 사기 조직 본거지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감금돼 있다며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 지역에서 흔히 제시되는 고수익 단기 일자리가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유인책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CSILA는 특히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인신매매 위험이 높다며 해외 취업 제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홍손 산라윈강 유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환경오염 통제국 조사 결과 태국, 미얀마 국경을 따라 매홍손 지역 13개 지점에서 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납 농도도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수린 워라키탐농 국장은 이번 결과가 주민 생활용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무부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오염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주민이 사용하는 산간수도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강물을 직접 사용하는 일부 가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간단한 정수법이 안내됐습니다. 환경오염통제국은 앞으로 수질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 어류 농작물 오염도 분석, 주민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연자원환경부는 지하수 조사와 관정 개발을 통해 대체 수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태국 경찰이 은퇴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하이브리드 스캠 범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직 명문대 학장으로 온라인에서 접촉한 여성으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한 달 넘게 교제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에 총 10차례 약 200만 밭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방콕과 논타부리, 나콘사완, 치앙라이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태국인 10명과 라오스인 2명 등 총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라오스 국적의 여성 깻마니와 태국인 남성 참나롱이 핵심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모집해 돈을 인출하고 일부는 현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환전해 라오스 콜센터 조직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3개월간 약 2천만 밭을 움직였으며 13건의 추가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총 2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까지 12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와 컴퓨터 범죄, 자금 세탁,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정치권이 조기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쿰짜이타이당은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누틴 차니라군 총리 겸 내무장관은 연립정부회의에서 12월 12일을 주목하라며 국회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당과의 합의에 따라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민당은 차기 총리 후보 3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타풍 르앙단 야웃 대표, 시릭다냐 딴사꾼 부대표, 위아유 깐추찻 부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나타풍 대표는 방콕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새로운 안보,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태국을 회색 없는 나라, 평등한 나라, 세계와 함께 가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가족 해체율, 산모 사망률, 아동 발육 부진, 학업 중도 탈락, 교통사고 사망자 등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권 보장과 교통보건 교육 투자 확대, 토지개혁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위해 전문성과 원칙 중심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쿰짜이타이당과 국민당 모두 차기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준비에 나서면서 태국 정치권은 조기 총선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 송클라 하랴이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홍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누틴 차니라군 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대피소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나누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가구당 9,000밭의 긴급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툰에서는 군이 직접 나서 환자와 노약자를 긴급 이송하고 식수를 공급했으며 얄라와 파탈룽, 드랑 등지에서도 주민 대피와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랑에서는 9개 군 9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고 학교 14곳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랴이 국제공항 주변도 침수됐지만 공항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관광객 수백 명이 발이 묶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당국은 음식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군 항공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홍수로 하루 10억에서 15억 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화될 경우 최대 150억 밭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관광업과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최근 바트와 강세와 통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위타이 라따나콘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낮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이라며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사회의 경쟁력 저하, 불평등 같은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재는 바트와 강세가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 때문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 약세, 태국 경상수지 흑자, 수출 호조, 외국인 투자, 금값 상승에 따른 온라인 금, 거래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바트와는 달러당 34.10 밭에서 32.51밭까지 강세를 보였고 현재는 32.4에서 32.5밭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태국이 미국의 환율 조작국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될 위험이 있어 직접적인 환율 개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환율을 특정 수준에 고정할 수 없고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방어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에서 14세 청소년이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친구의 권유로 등에 한우만과 스승의 부적, 문신을 새겼으며 시술 비용은 보안당 100바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라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호자인 이모는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시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문신사가 제거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사이마이똥론 역시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시술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켄 경찰서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민단체는 문신사에게 문신 제거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방케시장 앞 노점상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짝갑한 피용한 방콕시 부시장은 11월 22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위생 문제와 교통 혼잡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 앞에는 320개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선식품과 꽃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생선 손질로 인한 찌꺼기와 냄새로 시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퐁듀를 통해서도 노점 배치가 무질서하고 인도가 협소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됐습니다. 오토바이와 택시의 도로변 정차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키구청은 노점상 전체를 재배치하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 및 공공장소 판매 규정에 맞춰 주요 시설과의 간격을 확보하며 노점 크기를 줄일 계획입니다. 영업 후에는 반드시 장비를 치우고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방키구에는 총 4곳 372명의 노점상이 운영 중이며 구청은 내년과 2025년에 일부 구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위생과 교통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논타부리의 한 사찰에서 장례를 앞두고 있던 65세 여성이 갑자기 깨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피사눌록 자택에서 숨졌다고 판단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무료 장례와 화장을 위해 논타부리 사찰로 운구했는데요. 관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여성이 미약하게 호흡하며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호흡 정지 상태는 없었고 극도로 쇠약해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지승려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병원 치료를 권고했으며 치료비는 사찰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은 회복 후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했고 사찰 관계자는 수천 건의 장례를 치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이람에서 39세 여성이 오토바이 절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말리사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25세 남성과 호텔에서 만난 뒤 상대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바스 라스멀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본명은 라타퐁으로 우볼라차탄이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싱글파더라고 소개해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한 뒤 함께 숙박했지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연락은 끊겼고
페이스북 계정도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호텔 직원은 두 사람이 새벽에 함께 체크인한 사실만 확인했으며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나타퐁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신속히 검거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유타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말벌집을 불태우려다 불길이 번져 학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전신에 50%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친구와 교사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교사가 위험한 일을 학생에게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교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치는 사고 발생 후 2주가 지났지만 학교 측은 명확한 책임이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는 일부 보험금 4천 반만 지원했으며 치료비와 간병비는 가족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교사 측 가족이 일부 금전적 지원을 했지만 피해 가족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해 공식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해 가족은 학교가 책임을 인정하고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